지금 주가 상승은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다. 오를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하반기를 한번 대응하자. 안녕하세요. 김영희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적으로 오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제가 뭐 오늘 3월은 급락하고 4월에서 한 6월까지는 오를 것이다. 제가 생각보다는 4월이 지금 속도가 좀 빠릅니다. 전망하셨던 거가 좀 앞당겨져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수준 자체는 이제 앞당겨서 오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간이에요. 제가 6월까지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오르다는 지금 제가 생각보다 훨씬 주가 지수가 높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상승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좀 하락 조정이 언제쯤 올 것인가? 저는 뭐 7월 중순, 8월 가면서 또 한 번 좀 급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르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3월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예상한 만큼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 수익이에요. 기업 수익이 경제 지표에 후행하거든요. 저는 기업 수익들을 계속 발표할 텐데, 전문가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최근에 보면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이게 PER이 보면 S&P 500은 21배, 나스닥 29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009년 이후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PER이 한 11배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기업 수익이 뒤따라서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 수익이 오히려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한번 재평가 한번 할 것 같습니다. NY님 질문 중에 보통은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증시에 2차 충격이 왔을 때 미국이 달러 약세 국면으로 간다라고 내다보셨단 말이죠. 예. 하반기 초반에 주가가 급락하면 환율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원달러이 1,5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1,2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250원 거기서는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대부분이 상당히 건전하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CDS라고 그러잖아요. 국채에서 CDS. 우리가 한때는 일본보다도 낮아진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우리나라 국가 신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는 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것은 환율을 역축으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파란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밑으로 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환율이 올라갔다. 근데 이거 주가가 보면 거의 같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한국 경제, 기업 수익도 보지만은 이 환율을 봅니다.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한국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지금 원화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 주가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아마 3분기에 제가 우리나라 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주가 떨어지고 또 환율도 다시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1,250원에서 어느 정도 사이로 움직일까? 네, 1,250원에서 1,300원 사이 움직이다가 또 연말 되면은 1,200원 안팎 예, 이렇게 다시 떨어지라고. 그 말은 이제 지금 수준에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는 거는 연말 정도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달러 약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건 약간 어느 정도 수습을 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는 한 연말 정도 가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예. 미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전례 없이 과감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 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은 아마 환율은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예,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그때 달러 약세를 유도한 겁니다. 그때 보면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 77엔까지 떨어져요. 뭐 저는 그런 국면이 올 연말에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좀 단기적으로 그렇게 됐다가 다시 또 정상화되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나라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일본도 돈 더 풀고 유럽 중앙도 돈 풀면서 자기네 환율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바로 환율 전쟁입니다. 맞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소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이제 유럽에도 여러 소국들이 있잖아요. 덴마크, 스위스 이런 데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을 찍어내는 거다.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도 거기에 가세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한국은행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거든요. 예, 저는 좀 우리나라 금리 0%까지 내려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0%까지 내려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저는 안 빠져나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환율 돈 빠져나오는 게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 차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금리가 0%라면은 미국 물가는 지금 1.5, 2% 상승하는데요. 우리나라 물가는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을 지금 한 7% 정도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규모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만큼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사람들이 95% 정도 자기 나라 정부가 발행 국채를 자기 국민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도 저는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에 다시 한번 이제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더 확대했을 때 우리가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시장의 충격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개인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고객들한테 달러 사십시오 이렇게 많이 고시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달러는 쓸 만큼만 보유하시고 달러 살 돈이 있으시면은 그 돈 가지고 금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올라가거든요.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유동성이에요. 전 세계가 엄청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보다는 금값에 영향을 더 주는 게 유동성입니다. 달러는 쓰실 만큼만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금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에 이제 증시 하락 국면이 되었을 때 3월에 전저점 밑으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이냐? 전저점은 저는 깨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3월에 우리 코스피가 1490까지인가 떨어졌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 1600대 초반 정도는 그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 기준으로 보면은 올말 기준으로 보면은 W자 형태를 그릴 텐데, 근데 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저점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냐 뭐를 사는 게 더 유리하냐 이제 이런 좀 논쟁 아닌 논쟁들도 사실 벌어졌었는데요. 저희 나리튜브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비교적 잘 수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 주식의 매력도를 더 높여서 다른 나라 주식과 좀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한국 주시장이 늘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평가 정도가 좀 심하죠. 제가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주가가 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가가 명목 GDP 성장률로 한 적정 주가에 비해서 한 27%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한 2,400 안팎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2,40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저는 앞으로 올라갈 국면에서 가장 탄력적인 주식이 미국 주식도 아니고 우리 주식도 아니고 중국 주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고성장에다 완전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지만은 저는 중국의 금융시장, 채권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저는 중국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약간 상승장은 추세적 상승장은 아니고 7월에는 다시 2차 충격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고 U자형으로 바닥에서 좀 오래 머물까요? 그런 다음에 내년 정도의 경제 성장률 상승세와 함께 주가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도 크게 오르는 거 아니고 7월 떨어졌다가 다시 2,000 좀 넘겠죠. 여기서 2,400 제가 적정 주가로 말씀드렸으면 그 정도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내년 하반기 이제 경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나갔다. 아마 이런 평가가 나오면은 그때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SJY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현재 증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저는 국제 유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제 유가하고 우리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세계 경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지금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유가가 급락했는데 유가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은 세계 경제 회복 신호가 국제 유가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죠. 국제 유가에서 이런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공급을 오페크 플러스가 한 뭐 980만 배럴, 1000만 배럴 줄었습니다만은 지금 유가가 급락한 것은 수요가 지금 한 일평균 3천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를 봐야 되죠. 그래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유가가 오른다면은 그게 세계 경제 회복 신호고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유가가 가장 국제 유가가 앞으로를 전망하는 가장 좋은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SJY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이 현재 증시는 이제 유동성과 실물 경제 지표의 이제 경쟁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게 2007년도 유동성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갔던 것과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랬을 때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질문 주셨거든요. 예, 사실 뭐 2007년에 경제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미국 주도로 뭐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또 경기도 회복됐었죠. 특히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 무려 10년 이상 확장 국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급락했다 오르는 것은 사실 순전히 저는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푸냐면요. 미 연준 자산이 최근 한 달 동안 2조 달러가 넘게 증가했어요. 전례 없이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 힘이 지금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 회복 신호들이 어디서든지 아직 볼 수는 없거든요. 아마 2분기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 더 나쁘고 기업 수익은 3분기까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증가만큼 오른 부분이 경기나 기업 수익을 판단해가지고 하반기 들어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 저는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해놓으신 다음에 오히려 이제 7월 이후 하반기에 가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요, 아까 우리 주가가 30% 거의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좋은 종목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데 6월까지 오르고 7, 8월 달에 급락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나온 수치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비교적 방향을 잘 맞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주가 상승은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를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하반기를 한번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희 서강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